네,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를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생생앤 플러스 시간인데요. 네. 뭐 아까 어린이날 앞두고 뭐 부모님들 선물 고민하실 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사실은 또 학부모님들 고민 중에 하나, 네.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 학교 폭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이 신체 폭력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변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요. 준비한 화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교육부의 지난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0.8%, 가해 응답률은 0.3%, 목격 응답률은 2.5%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가해, 목격 응답률과 응답 학생 수는 실태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3년 17,749건에서 2014년 19,521건, 2015년 19,968건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과거 구타와 금품갈취 위주였던 학교폭력 수법은 최근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주를 이루는 등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상의 괴롭힘 같은 사이버 폭력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생생 아침 플러스에서는 진화하는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에 관해 이야기해봅니다. 네, 진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 뭐 공부할 것도 많은데 네.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시달려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해맑음센터의 조정실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안녕하세요. 주시죠.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해맑음 센터장 조정실입니다. 네. 네. 센터장님 성함이 너무 멋지세요. 왠지 센터장으로서 조정을 굉장히 잘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네. 대전 해맑음 센터도 이름이 참 예뻐서 예뻐요. 마음이 예. 가는데 소개 잠깐 그렇죠.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해맑음 센터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요. 주로 저희가 하는 역할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과 그 가족들, 특히 아이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은 학교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희 해맑음 센터에 와서 어떻게 보면 치유를 받으면서 네. 심리적 안정을 취해서 학교로 다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저희 해맑음센터는 저희는 기적의 창출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멋집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드리면서 딱 꽂힌 데가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 그런 치유기관이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좀 잘 또 안내를 지도를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근데 최근 학교 폭력 유형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 이제 네네. 사이버 폭력이 증가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사이버 폭력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네. 요즘에 우리 사회 학교 폭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네. 요즘 진짜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랑 네. 또 다르니까요. 저희는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청소년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근데 보면은 거의 보면 이렇게 심각하게 어떤 방송 같은 게 나오면 심각하다 하지만 나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게 우리 지금 보면은 특히 학교폭력. 학부모님들 네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아이들 문제로만 되게 보면 저희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1990년도에 한 아이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뒤부터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뒤부터 사망 사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망 사건, 자살 사건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서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거는 네.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게 인식이 되면서 저희 단체와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제정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근데 그 후로도 많은 이런 대책안들이 나왔어요. 근데 되게 보면 나올 때만 반짝이죠. 이게 되게 보면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냥 소유구 외양간 네네. 고치기식으로 가게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은 만들어졌지만 저희 피해자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사실 대책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2011년도에 대구 중학교 학생 권승민 학생 자살 사건이 이제 생기고 나서 그 뒤부터 이제 사회적으로 피해자의 고통들이 알려지면서 네.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해맑음 센터가 네. 만들어지면서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변화들을 갖고 오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때뿐이더라고요. 아. 얘기를 하지만. 그러고 나선 학교 폭력에 대한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네네. 의지도 이제 점점 그래요?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 폭력이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실태조사 같은 거 하면은 네.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근데 더 교묘하고 아주 잔인해지고 네네네.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요즘은 바로 변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사이버 폭력. 네.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네. 어른들은 아이고 애들 때 또 툭탁툭탁 싸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센터장님 말씀처럼 더 교묘해지고 좀 잔인해지고 특히나 이제 자살까지 나올 만큼 피해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게 바로 이 학교 폭력일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학교 폭력들 있는지 좀 유형을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되게 이제 저희가 크게 나누는 게 네. 육체적인 이렇게 폭행이요. 네네. 그리고 성폭력, 그리고 사이버 폭력, 그리고 요즘 또 심각한 따돌림 있고요. 아, 네. 그리고 금품갈취로 크게 저희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하나 네. 이런 사건들이 있죠. 요즘 빵 셔틀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심부름 시키는 거. 1,000원 주고 빵 10개 사오고 500원 거실러 오, 와. 그래요? 네. 그 셔틀이라고 하는데 심부름꾼이라고 그냥 하는데요. 심부름이 아니라 거의 날강도인데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 요즘은 요것도 이제 계속 이제 변형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심부름 셔틀이 있고 숙제 셔틀이 있고 어. 또 화장실 셔틀이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여학생 간에 또 하는 스타킹 셔틀도 있고 이런 세상에.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거 사실 저희는 실태 조사에는 이렇게 저는 사실 잘 믿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실태 조사에 이렇게 따른 거 보면은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어쨌든 게 수치화된 거. 예, 예. 가장 지금 아이들이 심각하고 많은 게 언어 폭력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 신체 폭력, 스토킹, 사이버 폭력, 금품갈취, 아이고, 성추행, 참. 성폭행, 강제 심부름 등으로 순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 있네요, 다 있어. 예. 가장 지금 저기 문제되는 게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근데 안타까운 게 오히려 이렇게 육체적인 폭력 같은 경우보다 아이들이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은 네. 보면은 거기 보면 정신적인 피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돌림 같은 거 특히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사이버 폭력으로 공격을 하면서 아이를 고립시키면서 자살까지 몰고 가는 요즘은- 정신적인 폭력이죠. 정말 심각한데요. 네. 그 중에 제가 들었는데 스토킹도 있었어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 여자가 있었는데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갑자기 고백을 하고 그러세요. 그것도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성폭력도 보면은 본인은 정말 이렇게 특히 성희롱 같은 경우요. 좋아서 농담하고 하지만은 즐기지만 자기는 즐겁지만 그렇지만 당하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것도 폭력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스토킹도요. 본인은 좋아서 쫓아다녔지만 상대편이 죄송하기도 싫고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폭력인 거죠. 근데 정말 싫지 뭐. 아이들이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보면 네. 아이들 되게 그래 작년으로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풀지를 못하겠다 진짜 그러시는데요. 난감하네요. 근데 작년도 본인은 즐거워서 하는 건 장난이지만 상대가 고통스러우면 그건 엄연한 폭력입니다. 네네, 안 따라다니겠습니다. 예, 고정하세요. 예, 안 표정은 따라다니겠습니다. 해맑게 물어봤지만 예, 센터장님 예. 혼내주십시오. 지금. 네. 자, 아무튼 상대방의 의사와 어떤 반하는 행동들 이런 건 분명히 폭력의 범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네. 어른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잘 교육을 해야 될 것 시켜야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증가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아이들을 괴롭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 사이버 폭력은 요즘은 워낙 발달돼서 인터넷이나 네. 휴대폰 같은 거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그리고 상대편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사이버 폭력의 종류를 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렇게 단체 톡방이요. 네. 거기다가 아이를 초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애들이 막 거기다 모욕을 주는 떼카라고 떼카.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끊임없이 이 아이가 나가도 또 불러들여서 계속
괴롭히는 카톡 감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단체방에 초대한 뒤에 전부 다 아이들이 아. 친구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또 방폭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그리고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갈취하는 와이파이 셔틀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기프트콘 요즘 쉽잖아요. 네. 사기에. 그러니까 그거로 해서 또 기프트콘 셔틀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공격글을 남기는 또 저격글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아이 신상 공개를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네. 공격하게 하는 신상 공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악성 댓글 또는 이런 네네. 종류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사이버 폭력이 저희가 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는요. 네. 첫 번째 이게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폭력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 아이고. 크게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서 피해가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제대로 잘 모른다는 거. 알아차리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게 휴대폰 요금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다거나 아이가 이렇게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계속 들여다본다거나 뭐 아니면 아이의 SNS나 메신저 상태 같은 것도 좀 점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차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예전에 그냥 어떤 신체상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맞아요. 고통스럽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보다 이제 몇 년이 많이 지났지만 많이 지났죠? 더욱더 네. 지능적으로 이제 친구들이 막 괴롭히는데 네. 아니 이런 거 만약에 제가 이제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근데 또 학교 폭력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방법 같은 그래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일 부모님들이 먼저 좀 잘 자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절대 내 아이는 그런 일이 없을 거란 생각들을 대부분 하시는데 집에서 뭐 순하고 다 착하니까. 예, 다 그렇죠? 집에서 순하고 예. 착하들. 저 이렇게 대중교통 같은 거 한번 타거든 한번 보세요. 애들 예. 엄청 욕설을 해요. 뭐 지나가던 어른들 요즘 애들 왜 저래. 근데 그게 바로 내 아이라는 거를 너무 모르고 있는 예.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요. 전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내가 우리 아이한테 좀 예. 말 같은 거를 거치게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나도 아이한테 좀 모범되지 않는 쟁의 집에 요즘은 대화들이 없잖아요. 부모님들 그렇죠. 서로 이렇게 하는 예. 거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올바르게 핸드폰 사용 같은 거 하나 그런 것들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저희 시분 말씀대로 진짜 아이들이 요금을 갑자기 많이 나온다든지 네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또 많은 요금제 정액제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런 건 가정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사이버 폭력 예방 근절 활동으로다가 네. 저희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하고 그리고 강고에서 이노션이라는 데하고 거기서 재능 기부를 해주셔가지고요. 예, 사이버 폭력 예방 백신 어플을 개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 확산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바로 이 앱을 통해서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학교 폭력을 사이버 폭력을 행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체험하고 저기끔 하는 어플인데요. 되게 보면 부모님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너무 놀라세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예. 그래서 부모님들을 예. 좀 깨닫게끔 하고 있는 이게 건데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피해자도 되지 말아야 네. 되지만 가해자도 가해자 되지 되지 않도록 않도록. 예. 사전에 예방하고 예. 근절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요.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네네. 요거를 많은 시민들에게 예.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호황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이거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전개해 나갈 좋겠습니다. 예. 계획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에 노출이 됐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부모님들이 당황을 해서 일단은 학교부터 쫓아가거나 가해 학생 쪽에 쫓아가서 다투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한마디로 말해서 초기 대응들을 못해가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네.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동안에 피해 당해왔던 것을 예. 아이한테 잘 안정되게 한 상태에서 그동안의 기록을 다 남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반드시 이 문제는 꼭 부모님이 어떤 경우도 해결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부모님의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라고. 확신을 좀 줘야 되겠네요. 예, 확신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 대응이 네네. 미흡해서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거 사실 처음 경험한 부모님들은 당황을 해서 저희가 그렇죠. 방법을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로 네네. 연락을 주세요. 그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피해 부모님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위로 상담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해결뿐만이 아니라 아이 치유 부분이나 모든 정보를 받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정실 대전 해맑음 센터장과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박찬희 감사합니다. 리포터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